그래서 91번 요것도 결산인데 일단 결산할 때 요번 주에 결산할 겁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9월 1일 날 6개월분 18만 원 현금 줬죠. 그래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게 지문에 숫자하고 글씨 나오면 분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료 얼마요? 18만 원. 현금 얼마 줬어요? 18만 원. 요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요게 돼야죠. 뭐가 돼야 되냐면은 12월 31일 날 일단은 올해가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몇 개월이에요? 네, 4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요? 4개월. 4개월이면은 6개월에 18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이잖아요. 4개월이면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은 두 달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6만 원. 요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는 9, 10, 11, 12, 내년에는 1월, 2월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방법에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빵.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는 올해 거. 요건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게 12만 원이죠. 근데 여기 얼마 처리했죠? 18만 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왜냐면 올해는 12만 원인데 얼마 되어 있어요? 18만 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8만 원이 12만 원 되려면 얼마 줄여야 돼요? 6만 원. 그 다음에 요 6만 원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죠. 그래서 이거 결산할 때 설명드릴 건데 내년 거 먼저 준 걸 성급 비용이라 그래요.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시 자산 계정, 요 성급 비용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얼마예요? 6만 원. 그래서 자산 그러면 내년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드리면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금 올해 남으면 버려요? 내년에 써요? 내년에 쓰죠. 그 다음에 부채가 빚이잖아요. 올해 못 갚으면 언제 갚아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빚을 안 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빚지고 오래만 도망 다니면 돼. 이러면 참 좋은데 그 날짜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30년짜리로 빌려서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30년. 10년짜리 빌려서 그러면 10년. 그래서 그 내년하고 관련 있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추후에 또 배울 거예요. 요번 주에. 그 다음에 93번은 죄송한데 두 번째 줄에 감가상각비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분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전표를 쓰는데 돈 나가면 출금전표, 돈 들어오면 입금전표, 이도저도 아니면 대체전표.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분계가 원래 이렇게 돼요. 감가상각 분계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금 없으면 무슨 전표라고요? 대체전표.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아, 92번 안 했죠? 아이고, 93번으로 넘어가 버렸네. 일단 93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92번 보시면 미지급 이자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결산 분계인데 이거 분계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뭐라고요? 이자 비용. 요거를 미지급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 안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건 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왜냐면 미지급이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인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상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보시면 요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 안 했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이익이 늘어나면은 회사 돈도 늘어납니다. 네, 부채 증가 안 했으니까 부채의 뭐요? 감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익이 과대. 근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내요. 뭐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은근 잘 냅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94번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정답 1번이에요.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 없어요. 왜냐면 기부금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무슨 목적이어야 돼요?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목적.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95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우리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외상매입대금 지급액은 부채의 감소. 왜냐면 외상대금 갚았잖아요. 그럼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기초 외상매입금은 부채의 증가예요. 참고로 기초는 무조건 증가예요. 이건 외우셔도 돼요. 기초는 무조건 증가. 왜냐면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 날 작년에 게 올해로 넘어오는 게 기초거든요. 그래서 요건 무조건 증가고 기말은 감소예요. 왜냐면 이거는 올해 걸 내년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외우셔도 지장 없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단기 외상 매입액 요거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게 30만 원하고 얼마예요? 7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 대금 지급액은 부채 감소니까 빼면 50 나와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96번 뭐와 관련된 거죠? 매출 원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매업 우리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사계정 대책.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 원가 요거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은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제조업 그러면 제품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같은 쪽에 있으면 더하는 거고 반대쪽에 있으면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에요. 그 다음에 97번 보시면은요. 97번 7번 보시면 무슨 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이거 빼먹었네요. 자산 처리하고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 다음에 98번 이런 거나 나오면 참 좋겠어요. 우리 자기합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현금 처리합니다. 뭘로 처리해요? 현금. 그래서 1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99번 보시면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우리 총 고정비는 뭐 한다고요? 일정.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액이 일정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무슨 비 찾으란 얘기예요? 고정비 찾으란 얘기예요.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대표적인 고정비는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저거 임차료하고 보험료. 그게 대표적인 무슨 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번. 그래서 100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죠. 정답은 1번이세요.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100번. 그래서 왜 1번이냐면 우리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접재료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더하기 간접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합친 거를 제조간접비라고 하는데 1번은 모든 제조원가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직접경비는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1번이고 2번에 보시면 간접재료비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4번도 노무비 포함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모든 제조원가라고 있으시죠? 모든 제조원가는 직접비하고 간접비 더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비만 되는 거라고요? 간접비만 되는 건데 거기에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직접비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1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뭐를 정하라고요? 배부 순서. 그래서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4번. 간접 배부는 없어요. 그 다음에 102번 원가의 흐름이죠. 재료가 들어가서 제공품이 되고 제품이 되고 팔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103번 제조원가는 말 그대로 제조나 아니면 공장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님 공장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104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죠. 우리 분기할 때 영세 있었죠. 영세는 영세율 뭐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에 면세라고 있죠. 면세는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간주 공급에 네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모요, 증여, 폐업시 무슨 죄와 잔존죄와. 그러면 간주는 진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입니다. 왜냐면 4번도 가짜예요. 간주니까. 그 다음에
5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네 가지 외운 적 있어요. 물납, 담보, 그다음에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 양도.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냐면 사업을 포괄 양도를 하면 이게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포괄 양도 하면은 더 이상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연습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만약에 사업의 포괄량도 외웠죠. 근데 거기 4번에 사업의 포괄량도 나왔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외운 거를 거꾸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험은 절대 다 주지 않아요. 내용을 일부만 줘요. 근데 왜 다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답은 예지만 내일 답은 물납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외운 거는 항상 반복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06번부터 120번까지 11시 10분까지 푸세요. 그리고 요거 맞추고 그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106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물어봤죠? 여기서 물어본 건 단가입니다. 그래서 개별, 선입, 선출, 후입, 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뭐라고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지 쓰면요 총평균법이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할 때 쓰는 거세요. 그 다음에 107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죠.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작성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있냐면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혼자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보는 거면은 내 맘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성 기준 중에 둘 다 총액주의예요. 그래서 총금액으로 보여주는데 자본만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요거는 그 세무 연습할 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총액주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무슨 순서요? 빠른 순서.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잉여금은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나누냐면 자본잉여금하고 무슨 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으로.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돼요? 돈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짜계정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미실현된 거는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미실현의 뜻이 뭐예요? 예, 아직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확정 안 된 거는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8번 당좌자산. 요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3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수금, 그 다음에 예수금,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다 유동부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9번 다음 중 매입액에 포함되는 거 물어봤죠.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자산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매입 운임이에요. 왜냐면 우리 순매입액 어떻게 구하죠? 순매입액 총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0번 보시면 2004년 1월 다음과 같이 회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 전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분계는 첫 번째로 차량 운반부는 1050이에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뭘로 처리하죠? 보험료로 따로 처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이 문제가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이 보험료가 자동차 그 살 때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요즘 대부분 집 앞으로 갖다 주잖아요. 예, 송달을 해주는데 차를 갖다 주는데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과거에 이런 보험이 없었을 때는 차를 갖다 주다가 사고 난 적이 실제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보험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줘야 되냐, 차가 이미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새 차를 샀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헌차가 된 거죠. 어쨌든 사고가 나면은.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판대에서 다시 새 차로 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고쳐서 써야 되냐, 막 이런 걸로 되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보험도 지금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차량 운반부가 1,10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보험료는 내가 살 때 들어가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료 그러면 운전 관련된 보험이에요. 그러면 운전은 차를 산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험료 처리하시고 뭔가 조건이 붙었는데 요거는 사기 때문에 내는 거야. 그때는 합치는 거세요. 그래서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차를 살 때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산 이후와 관련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세요. 그 다음에 111번 매출이익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총 이익.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차계정 대출. 그럼 거기 보시면 매출액이 1억, 그 다음에 기초가 얼마예요? 800. 그 다음에 매입이 6,000, 기말이 1,000. 그러면 5,800 나와요. 그러면 1억에서 얼마 빼요? 5,800 빼면 얼마 나와요? 4,200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12번 다음 장부만으로 모든 거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매출장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매출할 때. 상품 재고장은 뭐와 관련돼서 쓰는 거예요? 상품. 그 다음에 매출처 원장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거는 외상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정답은 1번. 근데 이런 문제는 요즘 거의 안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요즘 장부 안 쓰잖아요. 예전엔 좀 냈는데 최근에 나온 적은 없어요. 113번 우리 유가증권 외웠었었죠. 지분증권하고 뭐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보유양도증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114번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라 그러죠?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라 그래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 뭐예요? 직접 노무비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시험이기 때문에 뭐 이건 별거 없죠.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거는 내용을 이해해야 맞출 수 있고 어떤 거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의 1차 목표는 뭐냐면 외운 거 안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5번 노무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재료비 얼마예요? 10만원. 간접비 얼마예요? 5만원. 제조 원가 얼마예요? 20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노무비 얼마 부족해요? 5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16번 보시면
변동비와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우리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요 일정. 그 다음에 총 고정비 일정, 단위당은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보시면 1번 변동비와 고정비는 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맞고요. 변동비와 고정비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료비 노무비예요. 그 다음에 3번 단위당 고정원가는 여기 보시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이 아니고 감소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일정이라는 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론 잘 푸는 방법은 초반에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그 옆에다가 내용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자격증 시험은 기억력 싸움이에요. 문제 봤을 때 누가 하나라도 더 기억하냐 못하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이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면 본인 눈에도 피눈물 납니다. 이게 뭐냐면 편하게 가려고 그러면 편하게 떨어져요. 네.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였었지? 어느 신문에 기사에 자격증 관련된 게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워드 1급, 커말 2급, 전산회계 이런 건 그냥 따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한마디 써주고 싶었어요. 너 오라고. 네. 그냥 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자격증이든.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놈들 중에 공부 잘하는 놈 없어요. 네. 대부분 그냥 자기 짜증난다고 거기에다가 쓰는데 절대로 자격증이라는 건 그냥 주는 건 없어요. 사검정 아닌 이상은. 사검정은 그냥 주는 것도 있어요. 돈만 주면. 있어요. 사검정은 돈만 주면 줘요. 답지도 주는데요. 뭐. 예전에 저도 사검정 하나인가 2개 딴 적 있었는데 내가 따고 싶어서 딴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뭐야? 대량. 그래서 예전에 TV에 나왔었잖아요. 요가인데 어떤 요가는 300만 원 주면 일주일이면 자격증이 나오고요. 어떤 요가는 한 3달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똑같은 자격증인데도 왜 그러냐 사검정이니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데에서는 자격증 팔아먹는 거라는 거고 어떤 데는 되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요가 자격증이면 요가 자격증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강사들 중에서도 그런 강사들도 있어요. 되게 돈으로 딴 사람들도. 그래서 사검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국가검정도 솔직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검정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일단 인원수를 늘려야 국가공인이 될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주문은 개별입니다. 그 다음에 118번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우리 T자 긴 거하고 짧은 거 구하면 단기 총이 요 4개 더한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가 80,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예요? 75. 간접비는 재료비의 반이죠? 40. 그래서 다 더하면 195만원.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19번 맞추려고 우리 이거 외웠었어요. 과세거래 3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 4천에 2천이니까 6천이죠. 6천만 원에 몇 프로요? 10%. 그럼 얼마 나와요? 600 나와요. 그 다음에 매입은 얼마 나오죠?
3,0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3,000. 여기에 몇 프로요? 10%. 그러면 300 나와요. 600에서 300 빼면 얼마예요? 30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부터 실기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다 켜시면 됩니다.